YK김 수방기술산 책 제89보입니다. 제목은 재현 57 고층 건물 부속실 제형 건물에서의 피난 안전수칙을 아십니까? 2입니다. 부제는 계단실 창문 밀폐가 안되는 부속실 제형 건물의 경우에 피난 안전수칙은 입니다. 즉 제88보서의 피난 안전수칙은 계단실로 피난한 사람은 건물 외부로 나가지 마시고 계단실에 대기합시다. 화재실 거주자가 모두 계단실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화재실 쪽 계단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소방대 소활동은 하면 곤란합니다. 이었습니다. 오늘의 검토 대상은 계단실 창문이 자동 닫힘이 안 되는 아파트형 건물의 경우를 보고자 합니다. 부속실 제인의 역사가 이제 25년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계단실 창문이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한 것이 12년여 전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2004년 처음 화재 안전 기준에서 이것이 이제 1995년에 기술 기준으로 이 특별 피난 계단 제연이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만은 화재 안전 기준으로 탄생된 것은 2004년이다. 거기서 제21조에 제형구역의 출입문은 다음과 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 자동 폐쇄 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하라. 계단실 문 또는 이제 그 실문 얘기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계단실 창문 얘기가 없던 것이 2007년 12월 28일, 2008년 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에 21조가 이제 개정이 되어서 제형구역의 출입문, 창문을 포함한다. 이것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했으니 준공 기준으로 본다면은 2011년이 되어야 3년은 걸리죠. 그때 처음에 계단실이 창문이 닫히는 별피난 계단 제연 설비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라서 지금으로 보면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88보에서의 3번 출입문, 2 로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열린 것과 이제 같은 것이죠. 이 부속실에서 나갔는데 창문들이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속실에 거실에 면하는 출입문 1과 계단실로 면하는 출입문 2가 동시에 열리면은 안 되겠구나. 이 화재실 연기가 바로 계단실로 유출되겠구나. 부속실 급기를 해봐야 이 부속실 바람들은 전부 계단실로 빠져나가 가지고 계단실에 이제 굴뚝화를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즉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재실에서 부속실로 피난해 들어온 사람은 화재실 거주자가 모두 나오고 이제 거실 출입문 1이 이게 닫힌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입문, 계단으로 나가는 출입문 2를 개방할 수 있다는 수칙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금방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재안전기준 제25조 2항 5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그 옥내 하면 거실 출입문, 요건 계단실 출입문, 이것이 두 개가 동시 개방할 때에도 그러니까 방연 풍속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여기 규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찝찝합니다. 또한 이 건물에서는 재현 중에 계단실 기압이 이제 없지요. 이 그림에서 보면 창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압 형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저것이 이 계단실 문이 자동으로 이제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닫아주지 않으면은 자동 폐쇄 장치가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부속실 기압이 40파스칼이다 하면은 잘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난자는 꼭 계단실 문을 밀어서 닫아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단실 창문 자동 닫힘이 되지 않는 건물, 그리고 이런 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믿을 수 없는 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대비해서 피난 안전 안내문을 이제 다시 만들어 본다면은, 부속실로 피난한 사람은 계단실로 나가지 마시고 부속실에 대기하십시오. 화재실의 거주자가 모두 나오고 화재실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고 계단실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난자는 계단실 문을 닫아 주셔야 합니다. 계단실로 피난을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걸 닫아 줘야 합니다. 참 이런 교육이 이게 붙여놓는다고 이걸 지켜지겠습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여기에 설치된 부속실 재현 설비는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1, 2 양문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려니까 소방대 소화 활동이 이제 안 됩니다. 소화 활동하면은 두 문이 다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소방대가 불을 끈다, 구조를 한다, 이런 것이 거의 안 되게 된다. 그런데 88호에 있었던 이런 건물 자동 닫힘이, 창문 자동 닫힘이 되는 최근의 건물도 이 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화재라는 비상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법으로 규정된 소활동 설비를 소활동 금지한다라는 수칙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좀 찝찝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서 부속실 단독 재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부속실 단독 재현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우리의 각성,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속실 단독 재현을 우리가 25년 동안을 이제 아주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아까운 것 같습니다. 어서 이제 버릴 거는 버리자 하는 각성을 이제 촉구를 하면서, 이 다음 회에는 호텔 또 고급 업무용 빌딩 등과 같이 건물 전체가 우주선처럼 밀폐가 되어 있었어요. 바깥에 모두 실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조 1호 안에 그 안에 이제 외기를 넣고 빼고 하는 구조. 또 온도도 맞추고 아주 좋죠. 컴팩트한 그런 데서는 꿀뚝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비 부분에 방풍 시설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꿀뚝 효과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건물에도 부속실 재현이 이제 적용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난 안전이 어떨까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이제 구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